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밀떡 시간 여러 무기체계 얘기도 하고 육해공 쭉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외교 안보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세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북한은 요새 누구랑 자주 만나느냐, 또 뭘 주고받느냐, 네. 그러면서 그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거기서 뭔가 무기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온다던가 이러면 우리도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국제 정세라는 게 이제 실제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여파, 여러 가지 여파가 있지만 실질적인 또 국방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에 그냥 뉴스로 나오는 걸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하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다 됐지만 북한의 이제 포탄이 결국은 지원이 됐죠. 네. 얼마가 지원했는지는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40만 발 이상인 거는 맞는 얘기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밀당이 오고 가는데, 예. 그러면 북한도 주고 받아야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준 거는 포탄 같아요. 줬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에 필요한 게 포탄이었고, 그걸 어디서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그 파트너가 있었던 거지, 북한이라는. 근데 러시아도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저걸 탐나, 북한에 있는 포탄을 탐이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줘야지 줄 거라는 게 또 자기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얘기와 사실은 북한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북한이 러시아에서.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원조 말고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북한에서 뭘 가장 지금 원할까라고 봤을 때, 흔히들 김정은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SU-35에 보고 왔죠. 올라타고 이러면서 SU-35의 기술 내지는 SU-35를 조립 생산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나라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정말 원하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핵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죠. 물론 이제는 거의 공인됐다고 외교적으로 봐야지. 선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핵 투발 수단을 위해서 ICBM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ICBM을 암만 개발해도 정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성이죠. 그렇지. 눈이 필요한 거지. 눈이. 재래식 전쟁을 하던 아니면 핵 전쟁을 하던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위성 우주에서의 개념이면 정말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은 무기 체계들을 보면은 지향성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위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게 그냥 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우주에 관련된 것을 밀떡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만은 북한도 역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띄우는 건 어떻게든 실패를 하든 몇 번,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띄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켓 기술과 미사일 기술이 그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위성을 개발하는 기술이 전혀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위성. 또 하나는 SLBM이라고 그러죠. 그치. 그 잠수함 순항을 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물속에서 자망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다면은 거기에 잠수함을 탑재를 해서 핵을 탑재해가지고 적성국을 공격한다 그러면 진짜 이제는 엄청난 위력을 갖는, 또 군사적으로 핵을 가지고 그 핵을 통해서
어떤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의 사정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나자마자 북한이 어떤 곳인지 계속 교육받고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북한이라는 곳을 그냥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어떤 국가가 국방력을 갖출 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최첨단까지 가는 거라면 북한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무조건 제일 센 거 하나 갖고 그러니까 초강대국 미국하고 어찌 보면 맞짱도 뜨고 싶고 협상력도 키우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혼자서 그걸 다 커버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뭔가 그 자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우방끼리 주고받으면서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위성이라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야 이렇게 만들어하고 매뉴얼 준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오지 탄광을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도 뭔가 노력은 해왔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결정적인 킥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위성이라고 보면은 이제 동구권하고 서방으로 나눠봤을 때도 격차가 좀 있어요. 심하죠. 예. 해상도가 우리 왜 구글 어스에서 보는 그 해상도를 얼마로 보세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반이 이 민간 버전의 기반이기 때문에 뭐 군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해상도만 놓고 본다면 해상도 놓고 본다면 네. 상중하로 놓고 보면은 저는 중? 이 정도? 중. 네. 중도 상당히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해상도 1m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어스가 1m라고 그러고 군사용을 얘기하자면 저는 듣기로는 30cm 그러니까 입방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 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30cm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볼 수만 있다면은 김정은이가 야외에서 이런 서류를 보고 기밀 있다면, 서류를 보고 있으면 기밀 서류 내용을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정도면. 가요. 엄청난 거죠. 야 옛날에 그 에너미 스테이츠인가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 정도면 와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30cm 얘기하는 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세대 인공위성의 해상도가 30cm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이 보이진 않겠지. 개발됐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한화에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성들도 그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지 않지만 1m 정도는 충분히 될 거다.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우리 언론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이렇게 북러 간의 어떤 뭐랄까 이 협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뭐 되게 이런 고급적인 걸 얘기 안 하고 뭐 식량 얘기하죠. 네. 네. 뭐 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를 보고 있을 때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뭐 미궁 속에 빠졌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가 받는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냥 위협적인 가공의 위협적인 대상에서 실제로 칼을 뽑아서 휘둘렀잖아요. 유럽과는 이제 관계가 이제 거의 끝장났다고 볼 수 있고 유럽 그러니까 나토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자면 네. 미국 역시 이제 러시아를 무시무시한 불곰이 아니라 그냥 덩치만 크고 허약하지만 사악한 악당으로 볼 거거든요. 실제적인 위협이 된 거죠. 이제 냉전 이후에는 그냥 협력할 수 있다라는 존재였다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사실.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고립될 거는 이제 뻔한데 서방과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될 수 있고 북한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영향력이나 반발을 끼치는 SLBM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제공해준 잠수함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SLBM을 탑재한 북한제 잠수함이 태평양에 떠 있는 거 확인된다면 이제 미국은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러시아가. 네. 대북 제재가 이번에 빠그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러시아의 반대로 인하여.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5표 중에 1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그냥 전체적인 판이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뭐냐? 바로 그 지금 네. 얘기했던 그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그것을 러시아가 쉽사리 줄 거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강력합니다. 외교력도 있고요. 언론의 공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을 해서 우리 방위비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또 5배 부르겠지. 예, 전에 예. 밀독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계획이 다 있다. 음. 오산 공군기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메파나 펜타곤에서 극구 반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찾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러시아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대 급부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북한이 지금 다른 걸 통해서 불만을 내놓고 있잖아요. 아, 선물 보따리 준 것이 좀 불만이다라는 거는 발표는 않지만 그 이면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하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갭이 좀 상당하다. 그러니까 제법 큰 것 같다라는 그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만들었던 자체 개발했던 얘기 다른데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하나 대여해 주거나 하나 대신 발사해 주거나 그다음에 그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러시아제거나 러시아에서 대여해 준 거다. 이러면 북한 다음으로 화살이 꽂히는 거는 러시아거든요. 그 상임 이사국이 똘똘 뭉친 이유 중에 하나가 핵 확산을 막는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자기 손으로 풀어버린 거니까 그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겠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핵에 심플하게 대해서는 나오진 않겠고 복잡하게 나올 텐데 그 복잡한 내에서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방위비로 압박을 한다든지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하면서 뭐 어떤 압박을 했을 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매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외교력일 텐데 그렇죠. 일정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기한 것 아니냐 혹은 너무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밀접 차원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레드라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만약 러시아가 뭐 줬는지는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줬다고 친다면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는 헌터킬러 기능을 갖춘 잠수함 전력이 돼야 되고 그렇게 따졌을 때 뭐 핵 추진 잠수함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의 항구에서 계속 바로 밀착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하는 그 무기 체계들은 그냥 단순히 무기 체계라고 말하기보다는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죠. 이거는 그러니까 킬체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도 쏘기 전에 어떻게든 뭘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찰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 네. 그건 우리 자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전 단계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네, 그 전 단계까지는 왔고 그거에 대한 마지막 그 기반 기술할지 이런 거는 미국하고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것은 정말 넘으면 큰일 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에서 일본의 역할이 있다고 보세요? 거기에서 일본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미국이 손을 들 때 옆에서 같이 손을 드는. 그리고 일본도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정도 위협에 처했다면 그 잠수함이 태평양 어딘가에 뜰 때 어디로 지나가겠어요? 일본 옆으로 지나가겠죠. 일본 입장에서 직접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미국이랑 거래를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본을 또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잠수함 케이스에서는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바가 있는데 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성은 조금 좀 걱정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위성의 그 러시아 기술이라는 것이 아직은 서방하고의 괴리가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당장 그 기술을 갖다 습득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바로 고성능의 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거는 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년은 있어야 이 정도 쫓아온다고 보았을 때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단순히 북한하고 러시아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은 또
전방위적인 일종의 압박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앞서 얘기하셨던 나토라든지 뭐 미국은 당연한 것이 되고 난 또 여기서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 정세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죠. 그렇지만 중국은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의 또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되면 하고. 정말 파워 게임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이 복잡한 한 가운데 사실 한반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거 대비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잊지 말고 대비하자. 그 대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근데 대비를 뭐랄까 타겟을 잘 정해가지고 핀셋형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죠. 두루두루 사실은 전폭적으로 두텁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그 여러 협력들이 있겠지만 군사적인 협력들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 거의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투발체 어디서 어떻게 쏠 것이냐. 그러면 그 SLBM을 가장 활용할 가치를 높게 본다면 그 자체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쏠 것이냐에 대한 그 정밀 타격의 영역에 있어서 그 우주에 있는 위성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도 종종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 밀덕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실체적인 위협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좀 약간 피상적이잖아요. 좀 한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군사 협력에 관련된 우리의 또 준비나 대응에 대해서는 밀떡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잘 보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후다다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독자가 그렇게 가파르게 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좀 가파르게 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